그 은행에서는 융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0%. 이제 조금 이제 사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이제 뱅크럽이라고 하는 그쵸. 파산 신청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네. 너 여기 왜 디클라인 났어? 그쵸. 이거 프로드 아니? 안녕하세요. NH그룹의 돈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NH그룹의 브라이언 실장입니다. 크레딧 스코어랑 하드십, 네. 레이트 페이먼트, 페이먼트. 그리고 이제 혹시나 문제 생겼을 때 네. 해결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는데 그거보다 이제 가장 위험한 거 이제 사업하시다가 그렇죠. 이제 조금 이제 사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이제 뱅크럽이라고 하는 그렇죠. 파산 신청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사실은 융자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조언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뱅크럽의 경우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죠. 네네. 가장 힘든데 그렇다고 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뱅크럽의 경우는 기록이 7년을 따라다녀요. 7년인가요? 네, 7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막 사업이 아니었고 만약에 내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은행에다 어쨌든 갚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네. 그래서 어찌됐건 디스차지 된 후에 7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보통 10년 보셔야 돼요. 네, 왜냐면 기록이 또 지워져야 되는 네. 시간이 있고 7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10년 정도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네. 그래도 그 뱅크럽을 하신 경우 어떻게 보면 가장 알고 계셔야 할 게 내가 파산 신청을 할 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은행들의 어카운트가 어디였는지 그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 은행은 네. 다시 융자를 줄 안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면 네, 됩니다. 제로예요. 네, 0%예요. 왜냐면 이게 그 7년이 지나면 우리가 요청하는 그 EQFX에는 기록이 없어요. 왜냐면 7년 뒤에는 다 리셋이 되니까. 네네. 하지만 은행에서 은행 자체의 크레딧 기록에는 그게 남아 있게 돼요. 이런 경우는 못 한다고 보셔야 돼요. 네. 네. 그럼 저희가 생각하는 제2금융권도 어렵나요? 아니요. 그래서 제2금융권은 갈 수 있죠. 갈 수 그렇다 보니까 네. 네,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을 선택하시고 이제 물론 1%의 이자율을 더 네, 내시더라도 대부분 그렇죠.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금융권인데 내가 갖고 있던 은행 어카운트가 없었던 은행 그쪽으로 이제 피해서 가게 가능하면, 되죠. 네. 뱅크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록이 내가 어느 은행에 있었는지 그걸 정확히 아시게 되면 네네. 나중에 좀 융자를 하실 때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래도. 네, 그리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네네. 크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팀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제 고객님들 중에 갑자기 계좌가 닫히시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네. 있죠. 저희한테 여러 가지 연락이 이유가 오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이거를 보통 론브로커를 만나거나 뱅커를 만났을 때 이 부분을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상담을 하면서. 왜냐면 개인적인 상황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좀 감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뱅크럽이라든지 하드 신청했던 것도 감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런 건 저희가 모르면 대응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특히 하드십이나 뱅크럽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응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시정조회 해보고 네, 나오니까요. 저희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응이 힘들어요. 요즘 호주에서 자금 세탁 방지법, 그다음에 이제 요즘 전쟁이 나고 아니면 스캠이라든지 이런 테러리즘에 의한 그런 서포트 되는 금액이 아닌지 아니면 뭐 이게 스캠에 이용되는 그런 비용들이 아닌지 해서 은행에서는 의심을 하게 되고 뭔가 좀 정기적이지 않거나 이상한 트랜잭션에 의해서는 은행이 그냥 뭐 자체적으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요. 네네. 그런 경우 이제 계좌가 닫히게 되는데 보통 전화가 와요. 네, 보통 전화가 와서 야, 너 지금 네 트랜잭션 왜 캐시를 이렇게 자주 뽑아? 아니면 뭐 브랜치 방문해서 빨리 이거 소명해. 라든지 아니면 레터가 날라오죠. 그러면서 너
이거 좀 이상하니까 와서 설명해. 보통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브랜치를 방문해서 이제 그러니까 VOI라고 하죠. 이제 Verify of Identity. 이제 내 신분증을 주게 되고 내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걔네들이 이상한 그 기록들을 물어봐요. 이 기록 왜 썼어? 이걸 왜 썼어? 이러면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아, 이거는 이런 이유고, 이거는 이런 이유. 그러면 그걸 문제 삼진 않아요. 네네. 근데 특이하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은행과 계좌를 뭐 유지할 수 없어. 그러면서 14일 안에 클로즈 할게. 네. 이렇게 하는 경우. 네. 그러면 이게 보통 제가 보기에 커먼웰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던 일인데 특히 진짜 뭐 비트코인 사시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비트코인 하려고 이제 그런 계좌를 넣었는데 갑자기 클로즈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가 어떤 경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저 친한 동생 중에 한 명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동명이인이에요. 생년월일이 같아. 네. 근데 걔가 무슨 사기를 쳤는지 싸잡혔어요, 같이. 네. 그래서 이 친구 계좌조차도 그렇게 다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신용조회를 딱 했을 때 이게 희한한 게 신용조회라면 이제 동명이인이나 이런 기록들이 살짝 있어요. 네네. 근데 그래서 이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좀 준비를 해서 갈 수 있는데 사실 이거를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시스템에서 바로 리젝될 가능성도 그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무섭냐면 그 계좌가 닫혔던 기록들은 이키팩스에 안 남아요. 없어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계좌가 그냥 닫혔는데 보통 크레딧 팀에서 갖고 있고요. 저희가 융자 신청을 해보니까 얘네들이 어세서가 이제 캐치업을 한다고 보통 네. 그 일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좀 이상한 멘트들이 떠요. 예, 저희가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그 플래그가 꽂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시니어 매니저가 잡았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런 걸 의심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고객님한테 전화를 하죠. 혹시 그게 다쳤던 게 있는지. 그래서 지금은 상담을 할 때 미리 여쭤보긴 하지만 저희도 이제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용점수 너무 좋고 뭐 이런 네네. 경우에는 그런 걸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계좌가 닫혔던 기록이 있으면 저희는 그 은행은 100% 피해요. 네, 그 기록이 있는 순간 그 은행에서는 융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0%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론을 받으실 때, 융자를 받으실 때 이제 크레딧 체크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러려면 저희 같은 이제 모기지 브로커를 통해서 3개월 혹은 6개월 전부터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레이트 페이먼트라든지 뭐 뱅크럽이 있으셔다든지 그렇죠. 뭐 하드십이 있으셨으면 저희를 통해서 먼저 미리 준비해서 저희가 뭐 1개월 혹은 2개월 걸려서 이제 커렉션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최대한 많이 이제 정정할 수 있으면 이제 정정을 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네. 론을 진행하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혹시나 은행에서 계좌가 닫힌 기록이 있다 그럼 저희가 그쪽은 피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은행들로 선별해서 저희가 론을 준비해서 네, 이제 맞습니다. 가성인도 받아주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결국에는 정리를 해드리면 론 브로커를 만나서 상담을 잘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게 맞죠? 네, 저희끼리는 뭐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론 브로커 앞에서는 빠이가 벗어야 된다. 네. 가지고 계신 걸 전부 다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맞아. 저희가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저희한테 신뢰를 가지시고 이제 모든 걸 다 알려주셔야 저희가 융자 받으시는데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거기에 하나 더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그것도 있어요. 왜 지금 오 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냐면 저희가 모르고 은행에 그런 신청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디클라인 되는 경우, 네네. 리젝 되는 경우에 그것조차도 기록에 남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다른 은행을 저희는 피해서 다시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네. 너 여기 왜 디클라인 났어? 그렇죠. 이거 프로드 아니야? 그러면서 되게 힘들어져요. 맞아요. 원래는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융자인데 너무 힘들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저희를 만나셨을 때는 모든 사항을
뭐 다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프라이버시들은 꼭 지켜드리니까 네,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